자, 세계사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는 지금 정답률을 표시해놨어. 94% 학생들을 맞췄고요. 쉬웠습니다. 중왕국이라고 하는 표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지. 태양신을 모신다는 점 나일강을 통해서 쉽게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세계사가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줘서 해설할 부분은 힘줘서 해설하고 이렇게 쉬운 거는 가볍게 확인해보고 지나갑시다. 1번, 사자 해설을 제작하였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어땠어? 내세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서도 계속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자 해설을 제작하였죠. 이번에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에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계획도시를 건설했던 건 인더스 문명이었고 5번,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던 건 상왕조였죠. 넘어가 볼게요. 자, 가나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1%의 정답률, 그러니까 중정도, 중간 정도의 난도를 보여주는 건데 중국사가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2문항이 동아시아사처럼 출제가 됐다 그랬거든. 그게 바로 이 문항입니다. 자, 이 문자는 가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낼 만큼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가 만들었대. 문자는 나가 만들었고 나라고 하는 국가에서 문자를 왜 제작했을까를 봤더니 나는 탕쿠도 쪽에 이원호가 세운 나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11에서 13세기 존재했던 서하라고 하는 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서하 같은 경우에는 동남쪽에 인접한, 자, 서하가 있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준다 그랬지.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는 송나라가 있었지. 자, 송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한족의 왕조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문자를 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가가 송이잖아. 송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낼 만큼 군사적으로 서하가 또 강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가왕조가 송, 나왕조가 서하였어. 1번. 수도를 대도로 옮겼던 것은 원나라였죠. 아니고요. 2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지에 전시를 실시하고 전시를 정례화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지 볼게요. 연운 16조를 차지한 것은 거란이었습니다. 4번. 맹암 모국제를 시행한 것은 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가와 나 전연의 맹약을 맺은 것은 송과 거란 사이였지.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3번 문항 만만치 않았죠. 57%의 정답률. 그러니까 43%나 사실 이게 오답률이 나오는 거는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항이야. 중상 정도의 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미출치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국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사료의 석형이긴 하지만 이 문항 자체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중국사까지 꼼꼼하게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구르라던가 몽골, 티베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번부를 통해서 간접 통치제를 실시한 나라는 청조밖에 없지. 내용은 사실 기본 개념 강의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기본 개념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 아직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실제로 어렵게 나온 파트도 있지만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항입니다. 기본 개념에 번부라고 하는 키워드만 기억이 나도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요런 거 틀린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지. 수능에서는 6월 평가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봐야 되고 기본 개념 내용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번 황소의 난이 일어났던 것은 9세기 후반 당나라랑 관련된 내용으로 관계없고요. 사고전서가 편찬된 게 바로 청이었습니다. 정답 2번. 향거리 선제가 도입된 것은 한나라였고 4번에 곽수경 등이 수시력을 만들었던 건 원나라죠. 5번 마테오르치가 고려망국전도를 제작한 것은 명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들어가 볼게. 자, 정답률이 85%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고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폐하 같은 경우에 세웠던 업적이 베르사유 궁전을 세운 거야. 이거 누구예요? 루이 14세지.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해 나갔고 콜베르를 등용해서 이렇게 화려한 문화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지. 이번에 해당되는 슐레지엔을 차지했던 것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제랑 관련된 선지로 나올 수 있고요. 3번에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였습니다. 4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5번.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것은 러시아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였었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야. 5번. 66% 오답률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북쪽으로 진격해서 이 왕조는 튀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맞부딪혔다. 앙카라 전투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생각해보면 가가 서쪽이자 북쪽으로 진출했을 때 지금 튀르크 세력이 있는 거잖아. 앙카라 전투에서 부딪혔던 세력은 오스만 제국과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가가 티무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료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으면 지도의 형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티무르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술탄 바예제드 1세를 체포했다. 선생님 전체 캐리큘럼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수도 사마르칸트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티무르 제국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1번. 바부르가 건국했던 것은 인도의 무굴 제국이고요. 2번.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것은 사사왕조 페르시아제. 3번.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디서 나오는 선지라 그랬어? 선생님이 오스만 제국에서. 5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것은 사파비 왕조였죠.